재미있는 뉴스,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열린 세 차례의 대선 후보자 TV토론 결과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성격 사태로 또 다른 변수를 맞고 있는데요. 결국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이후 표심의 향방은 모레 대선 결과로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여준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앞선 두 차례의 TV토론과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 이제 이정희 후보가 이제 빠져서 양자구도가 됐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어떤 도전성이랄까? 공격성이 조금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상 토론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은 좋았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문 후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네네.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된 얘기할 때는 짜임새 있게 말을 참 잘했는데 네. 이게 진짜 토론에 들어가서는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까지는 아니라도. 네. 핵심에서 비켜난 답변을 자꾸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건 조금 좀, 흠으로 생각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곧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제 또 뜨거운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또 어제 TV 토론 이후에 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더욱더 이제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 막판 변수는 이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그 불법 SNS 문제 아닙니까? 네. 우선 경찰이 어젯밤에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는 보고 계신가요? 예. 상세한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네네. 몰라서 뭐라고 섣불리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런 국정원 같은 기관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같은 그런 행위를 많이 했죠. 네. 과거에 반번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늘 의아해야 되고 그런 식이어서. 네. 사람들은 의뢰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전혀 근거 없는 걸 그랬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엔 어렵고. 네. 다만 그 기관의 성격상 경찰의 수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걸 국민 입장에서 100% 믿기도 어렵고. 네. 저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면은요. 경찰이 TV 토론이 끝난 한밤중에 지금 수사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한밤중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글쎄 좀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게 무슨 국가 긴급사항도 아니고. 네네. 경찰이 한밤째 발표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치 발표해도 되는 걸 왜 굳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도 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네. 근데 어제 TV 토론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 그걸 보면서. 네. 대통령 후보 간의 정책 토론하는 자리에서까지. 그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장시간 공방을 할 필요가 있는지. 네.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네. 대통령 후보 TV 토론의 수준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박근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글쎄 문제 제기한 거는 TV에서 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당도 하고 당의 선거 대책이 간부들도 하고 다 한 거잖아요 이미. 예. 그 문제 제기 어제 처음으로 박 대표가 한 거 박 후보가 한 거 아니에요. TV 토론에서 처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TV 토론이 대통령 후보 간의 정책 토론인데. 네. 거기서까지 그런 문제 가지고 공방전을 벌여야 되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교조와 관련된 토론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보셨잖아요. 전교조 토론이라는 게 교육의 정책이나 이걸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종북이냐 아니냐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이념 문제였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념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네. 예, 교육의 정책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참 바람직스럽죠. 그렇지만 특정 후보가 이게 종북이냐 아니냐 이게 프레임 씌우는 거잖아요. 예, 저 그런 것도 보기에는 정말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저는. 네, 프레임 씌우기다. 국민 통합추진위원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꼭 통합위원장 아니라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이제 편가르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을 좀 했고요. 그 윤여준 의원. 그거는 뭐 박근혜 후보도 뭐 국민 대통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이 하다 그렇게 하죠. 그 윤여준 위원장님께서는 뭐 찬조연설에서 문재인 후보가 반대 진영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후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죠.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는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네네. 모택동가사는 유명한 어록 아닙니까? 예. 우리도 한때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면 이제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습니다. 보면 설득은 상대방을 한테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해서, 그죠? 의견을 바꾸게 하는 거잖아요. 네. 강제로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쪽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의 설득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대선이 좀 워낙 박빙으로 진행이 돼서요. 그 대선 이후에 상대 진영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어제 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치열하잖아요. 선거 경쟁 운동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진영 간의 감정의 고울이 패이죠. 적대적인 언어를 많이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공격하고. 그럼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기꺼이가 남지요. 예. 그래서 선거가 끝난다면서 상대방을 계속 적대시하는 감정이 남아있기 쉽습니다. 네.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쟁자고, 그렇죠?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야당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런 이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먼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들부터 선거대책 중요한 직책을 했던 분들부터도 그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모레 대선에서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어떤 그 협력과 상생을 위한 어떤 약속이라든가 선언, 실천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리요? 네.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 간의 어떤 자리요. 여야 간의 자리요. 여야 간의 자리? 네네. 자리라는 게 어떤 직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물론 그래야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야당을, 지금까지는 야당을 적대적으로 대했잖아요. 네네. 예,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야당도 승리를 하면은 여당을 그렇게 대했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피차 그렇게 적대적 관계가 쭉 이어왔죠. 예. 이건 이제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따지기 전에 양쪽이 다 이제 선의의 경쟁자로, 예,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 또 야당은 이쪽을 국정의 책임자로 서로 인정하고, 네, 그렇죠? 네, 그 대화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죠. 나라는 가뜩이나 어려운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죠. 네. 어제 대선 후보자 TV 토론전에 있었던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막판 사퇴도 지금 관심인데요. 먼저 이전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러나 뭐 또 일각에서는 뭐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했는데, 저는 뭐 어느 시점에선가 그 자신의 주장을 선명하게 했으니까, 자신과 통합진보당인가요? 당 이름이? 예,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이죠? 예, 통합진보당의 뭐 노선이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진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지자들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또 새로운 지지자를 흡수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으니까. 네.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사퇴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봤죠. 네. 이전 후보의 그 사퇴 선언이 이른바 문재인 이정희 단일화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다. 아니, 뭐, 야권의, 전체적인 야권의 뭐 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 했겠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말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이게 무슨 안철수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처럼 그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죠. 네. 이정희 후보의 사퇴,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정희 전 후보의 어떤 1% 내의 지지율 향방이 이제 관건인데요. 이전 후보의 1% 어떤 내외의 어떤 지지율이 대선 판세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십니까? 영향은 아마 1%가 다 이쪽 지지로 오진 않겠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판세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론조사를 직접 해보진 않았으니까 네.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이른바 뭐예요? 골든 크로스라 그러나요? 황금의 교차점을 막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뭐 1%가 다 안 오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네,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는 있겠다. 네. 일단 여론조사 공표가 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 동안의 민심 변화를 어떤 통계라든가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좀 없지만요. 그렇죠. 지난주 마지막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오차 범위 내 열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말 동안에 좀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주말 사이에. 예. 주말 사이에 그야말로 황금의 교차점을 지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하고 설문하고 조사 시간대가 언제냐 이게 다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편차가 심한 거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예, 여론조사가 물론 일단 가장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긴 하나, 네. 그것만이 판세를 판단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거든요. 네. 예, 뭐 저는 저대로 이제 과거 경험에 입각해서 그 보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네네. 쭉 짚어보면, 이제 주말을 계기로 교차점을 지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어요. 네. 우리 윤여중 위원장 하면은 뭐 대표적인 정치 전략가로 좀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된 겁니다. 네. 나름대로 지금도 이제 체크 포인트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한두 개만 좀 공개해 주세요.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갖고 판단하시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그걸 굳이 뭐 공개할 것까지는 없죠. 네. 계속 이제 비밀 병기로 갖고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좀 들리는데. 여기까지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흔히 총선이나 우리가 대선에서 야권의 수문표 비중을 한 1, 2%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수문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알아내려면 네. 여론조사를 좀 정밀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유권자의 의식의 심층 밑바닥까지도 들여다보는 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조사를 해보면 수치가 다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정당들이 그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또 들은 바도 없어서 그 수치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지난주에 그 윤여준 위원장님의 어떤 문재인 후보 TV 찬조연설이 온라인상에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네. 덕분에 이제 중도 부동층이 뭐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부동층의 향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무슨 제 연설 한번 들으시고 무슨 문재인 후보를 찍기로 결심했다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네. 저로서는 뭐 그걸 알 길이 없고요. 네. 이제 부동층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부동층이 더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 것이다. 예.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그 중도층의 투표 포기를 유도하는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좀 뭐라 그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새누리당은 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면 그 중도적인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다가 가기 쉽거든요. 뭐 선거판이 이러냐 그래가지고. 네. 선거판이나 정치권 자체를 또 혐오하는 감정이 원래 있었잖아요. 네. 혐오 감정이 살아나가지고, 뭐 찍어줄 사람 없다고 안 찍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노렸다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꼭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지 아닌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윤여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중요한 선거 전략을 노출했어요? 네, 보도가 된 내용인데, 예. 뭐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 쭉 오다가 지난 총선 전에 당 이름 바꾸고 로고 바꾸고 다 바꿔버리고 나서 지금 야당 행세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후보 당선이 정권 교체라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요. 네. 이게 떳떳한 일이 아니죠. 집권당으로서는. 네. 자기들이 5년 집권해서 국정을 이끌었으면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고. 네. 근데 총선이라는 중요한 심판의 계기에 여당을 없애버렸다고요. 네. 그건 심판의 대상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원리의 중대한 위반이에요. 네.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지나서 넘어서서. 네. 근데 또 뭐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여당이 젊은 사람이 투표 많이 할까봐 겁을 내야 되고,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을 반대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부차잖아요. 네. 중도층이 그 주권을 행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긴다.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소리인가요? 전 좀 창피스러워요, 그런 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안철수 효과도 좀 관심사인데요. 그동안 안 전 후보가 이제 투표 동료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좀 해왔다면 대선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좀 마지막 그 어떤 안철수 후보의 지원이 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말을 화끈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많은 국민도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고. 예, 예. 그렇지만 안철수 교수의 성격을 보면. 네.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예상했어요. 예. 우선 지금 전국을 다니죠. 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가 후보도 아니면서. 네. 후보를 양보한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죠? 투표해라. 내가 누구 지지하는지 알지 않느냐. 간접적으로 물어보 지지를 유도하는 거죠. 네. 그게 화끈한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끈한 말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미온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저만 하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 당일에 투표를 한 뒤에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미리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관계없이 저래도 그러고 싶겠어요.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선거 끝나면 또 한참 시달릴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과 언론으로부터. 예. 관심의 표적이니까. 네. 그런 거 저런 걸 좀 피해서 조용히 생각도 좀 정리하고 쉬고 싶다는 그런 거겠죠. 네. 저도 그 심정에 공감이 가는데요. 네. 신당 창당 등 어떤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좀 모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가서 쉬면서 가만히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민주당의 어떤 대선 승리에서 막판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선거 전략에는 관여한 일도 없고. 예. 선거 전략에는 저는 관심 가진 일도 없어서. 네. 저런 특별히 전략에 관계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민주통합당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